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또 시작해 볼까요? 네. 좀 첫 번째 어떡합니까? 소식은 좀 슬펐네. 두 번째 쉽지 않을 소식도 텐데. 뭐 가볍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무겁네요. 뭐 그래도 시간이 네. 되면 마지막에는 네.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래도 네. 재밌는 기사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하시고 네. 가시지 마시고 네. 들어주세요. 음. 네,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모두 아시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죠. 세계 곳곳에서 죽음을 애도하고 기리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런 기사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으니까 예. 그런 기사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이 떠난 그 후에 이제 잔존하는 좀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라는 제목이거든요. 한 시대의 종말. 네. 한 시대의 종말이라고 볼. 어떤 시대의 종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부제목을 보시면 그거는 영국을 하나로 묶은 실타래를 빼앗고 그것을 과거와 연결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영국을 하나로 묶었던 실타래를 네, 어떤 얘기일지 빼앗는다. 제가 슬슬 풀어볼게요. 예. 근데 이 기사는 사실 이 내용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난 날을 좀 일단은 쭉 훑어보고 돌아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좀 변할 것 같다, 예.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담긴 기사거든요. 네. 근데 몇 가지 기사에 나온 좀 여왕을 돌아보는 이야기부터 조금 전해드리면 기사에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현대 미디어 시대의 첫 번째 군주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953년 여왕의 대관식이 TV로 처음으로 방영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류 취임할 역사상 때. 네. 대관식이 TV로 나간 왕은 이분이 처음이자 네. 그게 50년대 아닙니까? 50년대? 53년, 1953년. 어. 근데 이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 대관식 할 때 우리가 왕관 쓰잖아요. 네. 이 왕관을 딱 쓰는데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고 대관식에 앞서서 아침 먹을 때부터 왕관 쓰고 있었대요. 왜 그게 더 왕관의 무게예요? 더 무겁지. 목이 적응하려고. 아플 것 이걸 같은데. 적응을 하려고. 어.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3일 후에 대관식인데 네. 무겁다고 소문난 왕관이니 미리 탁 써고 뻣뻣하게 견디는 거죠. 목 근육을 강화하는. 네. 그런 일화가 있었다라는 게 네. 있었고요. 또 하나는 1976년에 이메일을 처음으로 보낸 영국 최초의 군주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왕 중에서 이메일을 보낸 건 저 그분이 처음이다. 그건 크게 와닿진 않는데. 당연하지. 그때 그런 왕이 얘기도 별로 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 그게 와닿진 않지만. 이런 돌아보는 얘기들을 좀 막 나열을 해요, 이 기사에서. 예.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이제 좀 찬양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칭찬을 하는 부분, 극기를 보여주기도 했고 의무감이라든지 침착함, 무엇보다 입이 무거웠대요. 이 프로님. 여왕이 입이 무거웠대요. 네. 이런저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어떻게 참았을까? 진짜 존경스럽다. 원문 그대로를 해석해드리면 영국 여왕이면 되게 얘기하고 아는 싶거든. 것도 되게 많았을 텐데 영어도 잘하고 네. 어떻게 참았을까? 영어도 잘하고는 뭐예요. 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예. 자녀와 손자, 시댁 식구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행패를 부리는 동안 그녀는 입을 다물고 비행기, 기차, 보트의 엑셀을 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네. 대단히 반응하지 않고 좀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 만나러 다녔다. 입 꼭 참고 그냥 일하러 다녔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마지막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네. 이 화면 보겠습니다. 윗줄을 그어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영국은 북대서양 지역의 강국에 지나지 않는다. 영연방은 이미 해방된 상태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없으니까 훨씬 더 문제가 잘 풀릴 것 같다. 그녀의 죽음으로 영국을 위대한 시대로 묶었던 마지막 가닥이 끊어졌다.
엘리자베스 여왕 없이 왕정이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많은 사람들이 찰스 뭐 일을 잘 해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이제 있다. 영국 왕실도 끝났네. 네, 구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왜 그렇게 그런 저런 기사들이 꽤 많던데 네, 왜 그렇게 변화가 보는 걸까요? 가능하다. 워낙 오래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찰스 어쨌든 왕자 근데 왕이 20 생기는 거잖아요. 뭐라고 남의 나라 제도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21세기에 네, 왕이 있다는 게 왕이 있다는 게 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정신 아니 뭐 남의 나라니까 뭐 아니 합리적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왕이 어떤 그 그렇죠. 패밀리는 있을 수 있지. 네. 그러면 우리도 뭐 고종의 아들 뭐 왕이 손자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있죠. 저 가족이 예전에는 왕이었대. 왕족이었어. 뭐 그 정도야 뭐 있을 수 있지. 그렇다고 그분들을 뭐 해코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왕이 있고 왕궁이 있고 왕실이 있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린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이 시대에 왕이 왜 필요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다 연관이 있는 국가들이겠죠. 뭐 예. 우리 뭐 있든 말든 사실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이 기사로 이어집니다.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어지는 기사인데 새 왕의 일부 왕국은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새 왕이면 찰스인데 찰스인데 찰스 이번에 그러니까 찰스의 일부 왕국이 일부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예. 비컴 리퍼블릭이면 찰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뭐 이거 아니 한번 영국 말고도 영국을 왕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세요. 영국이 여기에 세계 있죠. 지도군요. 네, 영국이 네. 여기에 있는데 네. 지금 이 색칠된 부분들 이게 뭘까요? 파란색 색칠된 네. 부분요. 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영국, 옛날 영국 프랑스, 영국령. 인도, 파키스탄, 음, 호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뉴질랜드 영국이 개발한 나라들. 영국 개발한 나라들? 나라를 뭘 어떻게 개발? 개발합니까? 뭘 개발? 개척한 영국의 옛날 식민지. 옛날 영국 식민지. 정답 주황색 점 나오고 뭐지? 있죠. 이 영연방 국가들을 표시한 겁니다. 영연방 국가. 네. 영연방 국가의 정의는 뭡니까? 이게 좀 다른데요. 영국이 이제 1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예. 브리티시 엠파이어. 근데 영국 자치령, 영국 식민지 다 더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1차 대전 때 영국을 도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웠구나. 그런 점을 근거로 우리한테 그럼 자치권 좀 줘. 네. 해서 영국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 이런 나라들을 다 합쳐서 영연방,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라고 불러요. 커먼웰스. 네. 공동부유네. 그래서 그 뭐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런 느낌이죠. 우린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영국의 깃발 아래 다 같이 그렇죠. 잘 살아보세. 네. 커먼웰스. 네. 네. 그래서 아까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여기에서 주황색은 영연방이다가 탈퇴한 나라들이에요. 저건 아일랜드다. 저기 아일랜드? 벌써 탈퇴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주황색이 짐바브웨. 예. 짐바브웨. 나머지는 이제 연방 국가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영 제국이었던 영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영연방 국가들의 독립 욕구가 자꾸 강해지면서 이 브리티시라는 수식어까지 빼고 예. 그냥 요즘에는 Commonwealth of Nations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속한 나라가 56개국. 조금 전에 지도로 파랗게 한 칠한 게 다 나라, 일일이 나라들? 나라를 세면 예. 56개예요. 네, 56개국인데요. 많구나. 뭐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뭐 방글라데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지도가 56개국을 표시한 거긴 한데 네. 이 지도에 보이는 것들 보시면 색칠된 부분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그리고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 토지의 4분의 1 인도 파키스탄 덕분이에요. 와. 전 세계 토지의 4분의 1이 예. 이 56개국 연연방에 속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제국이구나. 근데 보시면 야. 알겠지만 이 중에 대부분은요. 네. 지금 현재 뭐 영국하고 별다른 연결고리는 없는 자치국들입니다. 네. 이 중에서 14개 나라는 아직도 안 기자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의 국왕이 그 나라의 원수죠. 아니, 그리고 국가 원수인 나라들. 국기에도 영국 그 표시가 조그맣게씩 맞아요. 다 있잖아요. 있죠. 조그맣게씩, 네. 조그맣게씩. 맞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왕이 있고. 그러니까 영국의 영국의 여왕을 왕으로 영국의 그 나라의 국왕이 왕이다? 아, 군주고 어떤 나라가 그래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네. 그 이걸 빼면 다 작은 나라들이긴 해요. 뭐 앤티가 바부다, 뭐 바하마, 뭐 벨리즈, 그레나다, 자메이카, 뭐 잘 파푸아 모르는 뉴기니, 나라도 있다. 예. 되게 아. 조그마한 뭐 쿠바 옆에 있고 뭐, 예. 뭐 세인트 루시아, 뭐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지금 그럼 그 나라들은 아유 이번에 우리나라 왕이 돌아가셨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여왕이 돌아가셨으니 추모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추모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네. 왕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장례식 때도 네. 이 연방 국가들의 뭐 총리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막 일제히 올 거다 아.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뭐 호주나 캐나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영연방 멤버니까 음. 영국의 국왕이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얼마 전에도 그랬죠. 캐나다 총리를 영국의 여왕이 이제 임명하는 그런 거 했었는데 선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식적인 거긴 한데 예, 뽑기는 너희들이 뽑되 최종 임명은 왕인 내가 한다. 맞아요. 캐나다 국민들이 총리는 뽑지만 음. 형식적으로 그걸 영국의 국왕이 음. 캐나다의 국왕 자격으로 음. 이제 딱 사후에 승인하는 절차를 이렇게 딱 밟는 거예요. 거기서 승인 안 해주면? 느낌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요. 네. 2차 대전 때 영국은 승전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패전국이었으니까 예. 일본도 일왕이 있는데 음. 지금 우리랑 일왕은 아무 관계도 없고 오히려 뭐 별로 음. 감정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마치 예를 들면 만약 일본이 승전국이었어 봐요. 그러면 영국과 캐나다와의 관계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랑 비슷할 거라고요. 일본이 승전국이었으면 물론 그때처럼 그게 막 착취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느슨한 관계지만 일왕이 한국에도 왕이고 뭐 중국에도 왕이고 뭐 그냥 그런 걸로 지자하는데 우리 그러자 그럼 그러는다는 그 상황이잖아요. 상상해 보면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면 지금의 영국의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해하기는 그래서 우리는 쉽죠. 진짜 싫다 그럴 텐데. 네. 네. 그래서 근데 근데 그게 괜찮은가 보지? 진짜? 그래도? 이게- 우리 옛날 식민지였는데도 그게 괜찮은가? 또 이게 식민지 때는 일왕이 우리나라 왕이었겠죠. 총독을 일왕이 보내고 막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근데 형식적으로 뭐 승인을 하는 절차를 가진다라고는 하는데 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형식적인 것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헌법을 고치고 싶으면 영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고쳐야 됐어요. 그 봐요. 그러니까 그게 대명천지에 네. OECD 국가가 예. 그 뭐냐고 그게 자기 나라 헌법을 헌법도- 고칠 때 영국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음. 야, 그건 심하네. 근데 뭐 어쨌든 채팅창에서 다들 저도 사실 2% 조심해라. 아슬아슬 일부에서 말 잘해야 된다 2%. 내가 더 불안하다. 아슬아슬했는데 제가 보기에 살짝 넘어갔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한 분이 네. 만약 일본이 승전국이었으면 우리는 아일랜드다 지금. 아, 영연방 그렇지. 아일랜드가 개 탈퇴해서 싸우듯이. 탈퇴해서 너희들은 안 봐.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렇죠. 사실 그 예를 들어주신 게 사실 상상도 하기 싫고 되게 듣기는 아, 그 싫은데요. 예를 꼭 그런 걸 들어 네, 사람이. 듣기는 되게 싫은데 지금 영국과 영국 연방 국가들의 네.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딱 그거죠. 네, 딱. 그런데 상상하기 싫습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시간이 오래되면 또 모르려나? 받아들이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그랬을 것 텐데 같아요. 왜 그들은 받아들일까? 같이 슬퍼하고 예를 들면 심지어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후진국도 아닌데 예. 국민들도 많이 배우고 그랬을 텐데 합리적인 분들이 왜? 근데 아닌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스물스물 야 우리 이제 공화국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독립해서 지금 자치권 이참에.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좀 뭐 어쨌든 재밌는 게 뭐 예. 지금은 뭐
영연방이 뭐 구속력을 가진 뭐 그런 공식 협정도 없고요. 뭐 자기네들 관습이나 뭐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뭐 회원국 간의 뭐 어떤 국내 문제 외교에 관해서도 뭐 상호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네. 원칙을 고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56개 그 회원국 그 연방이 있잖아요. 예. 그 가입과 탈퇴를 되게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이게 가입과 탈퇴라는 게 네, 뭐예요? 피지라는 게 피지 네. 국가 있잖아요. 피지. 예. 1987년에 탈퇴를 했어요. 영연방에서 네. 근데 10년 만에 다시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2000년에 또 탈퇴를 해요. 그 다음에 14년 뒤에 또 가입을 해요. 아니 잠깐만. 그럼 뭐하는 영연방에 가입했다는 게 나는 그 나라 왕을 그 영국에 있는 왕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모시겠습니다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모시겠습니다 했다가 54개의 영연방 중에 예. 몇 나라 10몇 개국만 네. 아, 열 몇 개가 14개 14개국만 여전히 왕으로, 왕정이고 아, 나머지는 공화 완전 정치로 공화정이다. 바뀌었는데 네, 독립. 그 왕정 중에 하나는 음. 우리도 영국 왕이 우리 왕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생각해요. 왔다 갔다 했다는. 그랬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피지. 홍콩 같은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반환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연방 회원 자격을 잃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연방 내에 그 법조인 의회 같은 그런 뭐 직능별 조직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그걸 통해서는 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이 국가들끼리 예. 아시안 게임처럼 올림픽 같은 것도 해요. 자기들끼리 네. 으쌰. 네. 어. 1930년부터 종합 스포츠 대회라고 단합대회네 일종. 네, 아, 영연방 국가들끼리만 모여서 네, 커먼웰스 게임 이거를 4년마다 그 56개국 중 한 곳에서 개최를 하는데 올림픽처럼. 그러니까 거의 뭐 올림픽의 전초전처럼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같은 그런 느낌? 그걸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렸어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진짜 이해 안 간다. 영국의 야. 식민지였던 나라들 모여피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와 뭐야 그게? 어쨌든. 네. 네. 그래서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예. 아까 그 기사 화면을 보시면 아무튼 형식적으로 영국 국왕이 그 나라의 국왕인 나라는 지금 14개 국가인데 영국 여왕이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영국 국왕이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개념을 없애자 하는 목소리가 14개 국가 중에 일부 국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였습니다. 여왕이 있을 때는 면전에서 우리 싫어요 하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왕 이번에 돌아가셨으니 바뀌었으니 네, 타이밍이 이참에, 좋다 이참에 이거죠. 한번 생각해보자. 정권 바뀌면 항상 위기가 오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찰스에 대한 신뢰나 어떤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참에 이거 어떤 나라가 바꾸자. 그렇대요? 이거를 왜 계속 먼저 가세요? 아니 근데 궁금해서. 궁금하니까. 궁금하세요? 어떤 나라가 네. 용감할까? 아니면 용감하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비겁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네. 근데 뭐 사실 캐나다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예. 네. 캐나다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거를 독립을 하려고 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하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상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캐나다 사원에서. 네. 그리고 10개 지방 회의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또 돼야 돼요. 국민 투표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네. 거의 국민들이 다 합의를 해야 그쵸.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캐나다가 지금까지 그 어떤 뭐 법안이나 제도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적이 경우가 없어. 없었어요. 상원도 통과, 하원도 통과, 지방 연방들이 다 의회에서도. 찬성. 네. 그래서 캐나다가 군주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호주 같은 경우도 1975년에 이제 영국 여왕이 그런 네.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예. 이제 사실 영국 여왕이 아니라 이제 사실 정확하게는 영국 여왕이 임명한 호주 총독이 예. 의회를 해산시킨 적이 있어요. 호주 의회를 네. 여왕이. 아니요. 영국 여왕이 여왕이 임명한 너 가서 호주 총독이. 총독해라 라고 했던 그분이 그분이 가서 호주 의회를 해산시켜. 네. 가서 총리 일망타진. 해산 해임, 총리 해임하고 예. 의회 해산해버리는. 근데 해산됐어요 또 그랬다고? 네. 호주가 진짜 여왕이 대단한 거네. 영국 여왕이 대단한 자리였네요.
근데 이제 호주가 이해가 안 호주도 가. 그렇습니다. 영연방에서 이제 탈퇴를 하려면 호주의 6개 연방주 가운데 4개 이상 주에서 국민 투표를 또 해야 되고요. 이제 탈퇴를 원한다는 표가 더 많이 많아야 나와야겠죠. 되고. 예. 네, 그리고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99년에 그 군주제 이거 폐지하자 이런 안건으로 기억나. 네, 국민 투표를 했었거든요. 예. 수시로 국민 투표를 하는데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도 반대가 5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불발이 됐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명분이 이유가 뭘까요? 반대. 자, 이제부터 우리 호주는 영국 여왕을 우리 국가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네. 우리는 공화정합니다. 무슨 세금 내는 거 있습니까? 영국 연방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본인 그러니까 영국에 대한 네. 어떤 그냥 그런 일종의 자부심이라- 상징적인 네. 그런 거죠. 다. 자부심이라든지 나도 영국 국민이다 로열의 피가 흐르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면 되게 심플한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는 영연방에 들어가는 나라야. 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넌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그런 문제는 합의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영국 여왕도 네. 별로 진짜 안 귀찮게 했나 보다. 호주나 잘한 캐나다나 거네. 어떤 나라에게 가서 밉보이거나 어. 그러면 야, 우리 하지 말자. 좀 네. 뭐냐 좀 그럴 네. 텐데 아무런 불편함을 안 주니까 굳이 독립하자고 하는 분들이 약간 뻘쭘한 굳이 왜? 뭐 이런. 아 굳이 왜? 그래서 뭐 호주랑 캐나다를 빼면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뭐 군주제 폐지하자 그래서 뭐 예. 투표해가지고 폐지하려면 하긴 하는데 네.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이 대체적으로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 예. 다 모아가지고 국민 투표 또 번거롭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냐. 뭐 아, 그런 얘기가 또 실제 그렇대요? 그런 여론이 맞췄잖아, 있어요. 맞췄잖아. 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메이카나 뭐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뭐 바베이도스 등에서 주민 투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또 실패했어요. 안 되고 네. 그게 합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생각났는데 영국 여왕은 아니 여왕이 아니고 그럴 거야. 군주는 그럴 거야. 그게 없대. 여권이라는 게 없대요. 그냥 어느 나라에 가면 한 나라의 왕은 그냥 넌 누구냐 하면 난 엘리자베스다 하면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게 국제 관례래요. 그래서 아, 영국 여왕은 여권 비자 안 여권 갖고 그런 게 없대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나라나 그냥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저 많은 나라들을 그 기사에 보면 영국 여왕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뭐 70년인가 오랫동안 140개국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녔다. 네. 가는 나라마다 정말 말 그대로 프리패스. 여왕만. 왕은 그런 왕이니까. 왕이 그 국제적인 관례라는 거. 왕한테 넌 누구냐 신분증을 내라. 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 이상하다. 그것도 좀 이상. 신분증을 내라라는 시스템 자체를 내가 만들었어 이 친구야. 그런데 그거는 왕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황태자는 지금까지 신분증을 냈대. 갈 때마다 왕이 아니니까. 왕이 아니니까. 아. 그래서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앞으로 찰스는 여권이 없어졌다. 아,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뭐 영국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군주제 폐지하자, 공화제로 가자 이런 여론이 생기고는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거치고 혼란을 이겨내면서 네.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탈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어려울 어렵다. 걸 저도 어렵다는 쪽이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연방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네. 우리도 코리아도. 근데 지금까지는 또 호주나 캐나다처럼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 왕이야. 뭐 이걸 했다고 쳐요. 예. 이제 우리도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 이 나라에서 야 우리 영국 여왕으로부터 독립할래?라고 하면 그게 합의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지. 되겠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우리 독립하자고 하면 국힘당이 그러자고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국힘당이 하자고 네, 하면 네. 민주당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네. 나라들도 다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운 애들이 하자고 하면 우리는 반대. 항상. 그러니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가 그러자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영국 여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자는 네가 싫어. 그렇게 따지면 뭐 세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고 뭐 그런 걸 비교적 잘 그러니까 진짜 상징적인 의미의 왕으로만 있으려고 노력을 한 모양이네요. 그래도 계속 이 체제가 유지되는 거 보면 조금만 괴롭혔으면 탈퇴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이야기는 또 이렇게 네. 한번 풀어봤고요. 네. 그리고 다음 기사는 또 기사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긴데요. 아이고. 네. 기사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반격을 해서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다. 알자지라에서 나온 건데요. 그리고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반격으로 되찾은 그 마을 와. 동상 마을에 있는 동상인데 국기 꽂아놨죠. 국기를 꽂아놨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전쟁 상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디언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인데 벌써 202일 어제였으니까 이제 오늘 203일째. 와. 여기 나온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상황에서 첫 번째 줄 이렇게 보시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부터 6,000 평방킬로미터 규모를 탈환했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6,000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 하고 네. 찾아보니까 서울의 10배 정도래요. 아 이번에 탈환한 게 네. 우크라이나가. 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 가장 그나마 최신이거든요. 가장 최근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여기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연두색 원이 있어요. 예. 이쪽에 연두색 원은 9월 11일 지금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발생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네. 2월 24일 이전에 전쟁이 나기 이전부터 러시아가 좀 컨트롤하던 그런 그랬었죠. 네, 저기에.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여기 빨강 네모 보시면 어디? 빨강색 여기 예, 여기 예.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지역이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이제 약간 핑크 붉은 톤 아하, 여기입니다. 예. 그랬었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이 지역들을 다 지금 네,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도 러시아 지금 지배다. 컨트롤하고 점령하고 네, 있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 파랑색 네. 파랑색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격한 지역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아. 네. 그럼 주장이 요번에 되고. 회복했다는 데가 어디요? 여기입니다, 여기. 저 파란색 하늘색 부분. 네. 아. 그리고 여기 고생은 좀 하셨지만 요런 많지는 데, 않네 아직. 요런 데 있죠. 네. 예. 요런 데는 지금 약간 당파 전쟁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당파 전쟁이 좀 있다. 그런 표시이고요. 당파 전쟁은 뭐예요?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 아니, 것 그 같아요. 친러파와 네. 친러파와 우크라이나파가. 네. 아 우크라이나 그 저 독립군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그리고 요 부분을 제가 좀 확대를 하면 예. 여기거든요. 여기 부분을 예. 확대를 하면 여기거든요. 예. 네. 이게 9월 8일부터 네. 11일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지역이 노란색이에요. 아. 근데 지금 8일부터 11일 사이 되게 크게 넓어졌죠. 와.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쳐들어간 다음에 네. 와 네? 밀어붙인 거예요. 그 위아래로 벌린 거네요. 네. 아. 핑크색은 마찬가지로 뭐 러시아가 점령했거나 뭐 우세 지역인 것으로 보고된 예. 그런 지역들이고, 그다음 뭐 줄무늬는 러시아가 좀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좀 보고가 됐다 이런 지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반격을 해서 이 탈환을 한 게 얼마나 빠르고 잠깐만. 8일, 9일, 10일, 11일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빠르고 대단한 거냐면 예.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확대해서 본 부분이에요. 네. 일주일 만에 파란색 이만큼을 탈환한 거거든요. 저기 서울의 10배다. 그쵸? 어. 뭐 여기도 뭐 조금씩 파란색이 있긴 한데요. 아, 우크라이나 땅 넓어요. 여기도 맞아요.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진한 핑크색 있죠. 예. 여기는 러시아가 지난 5개월 동안 빼앗은 땅의 규모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만에 이만큼을 되찾았다. 어떻게? 거의 저 정도면 그냥 차로 아까 전에 1, 2, 3, 4 있었잖아요. 이게 네. 19일, 10일 요 정도면 그냥 차로 쭉 간 것 같은 느낌이던데 이렇게 벌쳐서. 맞아요. 기갑 전술을 썼다. 어.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를
딱 한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다면 네. 우크라이나한테 물어봐야 될까? 러시아한테 물어봐야 될까? 야 진짜 모르겠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저거는 제가 저는 진짜 모르지만 저 사진만 봤을 때는 막 전투가 일어났다기보다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빠지고 쭉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그럴 수도 이런 있겠죠. 기사가 났어요.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기사 화면 한번 보시면 네. 네,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인데 네. 네, 화면 보여주시죠. 여기. 워싱턴 포스트. 네, 걔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기사예요. 음. 러시아인들은 공경에 처해 있다고 미국 관리가 최근 전쟁을 분석하면서 말했다. 큰일 났어 러시아. 네. 그 서방 정보 당국자들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움직임들을 좀 봤는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성공을 하면서 러시아 군들을 철수시키고 있는데 이게 전쟁의 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우크라이나의 추가 진격을 막으려면 러시아가 어쨌든 추가 병력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안 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그 막대한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예, 예. 이걸 상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러시아 푸틴이 이걸 추가 병력을 보낼까? 안 거기에 보내- 달려 있다. 이런 압력이 있는데 어쩌려나 병력을 또 모으겠나 하는 내용의 기사예요. 예. 근데 이제 기사 이 내용 일부를 보면 러시아 군들이 뭐 탄약이라든지 탱크 장갑차 이런 걸 버리고 그냥 도망갔다. 이번에 탈환한 지역에서 그 어허.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진이 있거든요. 예. 이 사진이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이 공개한 사진인데 러시아에서 두고 간 거예요? 두고 간 거예요. 뭐 탄약 뭐 그런 것들. 네. 줄행랑이라고 하죠. 보통 줄행랑. 이런 것도 러시아 여기 저 있죠. 음. 두고 간 것들이라고. 러시아 장갑차. 네. 어. 이렇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좀 더 이상 보급이나 뭐 추가 병력 조달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이미 사기가 좀 꺾인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전황을 좀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반대 여론도 있겠죠.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력이든 무기든 아주 대줄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예. 얘기도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이게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대답하기 어렵다고. 진군한 건 분명한데 그래도 장기전이 될 것 같다. 아직.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알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한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탈환한 걸 보면 뭔가 러시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아직 이것만 가지고 장담하기는 이르다. 그런 그렇죠. 정도인가 보네요. 왜냐면 아까 우리 지도에서도 봤잖아요. 아직 그래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아까 동남부 쪽에 거의 5분의 1은 아직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고 점령하고 있고 주요 도시도 아직 쥐고 있거든요. 방심하긴 이릅니다. 네. 영화 한산을 보니까 네. 안성기님이 예. 들어갔다가 어. 갑자기 딱 후퇴를 하더라고. 예. 어. 아 작전상 후퇴요? 작전 끌어내는 거지. 아. 뒤에서는 이제 오 그럼 기다리고 너무 있죠. 너무 무섭겠다. 거북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막.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적들이 너무 빨리 후퇴해도 조심해야 돼. 너무 빨리 후퇴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지금 약간 전쟁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지도에서 그게 좀 보여지니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예.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래요? 이건 좀 의미 있는 변화네요. 그냥 뭐 탈환을 많이 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잘했지? 뭐 그러고 근데 있었는데. 확실히 우리 국민들은 심정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인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이긴 것처럼 다들 다들 그런 것 같아. 다들. 당연하지. 맞습니다. 왜 그럴까? 러시아는 침범한 나라. 그러니까 우린 또 침범 당한 나라의 정서를 잘 알고 있어서 더 그렇죠. 우리도 뭐 대마도 정벌도 하고 우리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아, 그럼 그만. 더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국사책에서 그만. 배운 서군 육진 뭐 이런 것을 개척했다는 게 결국 알겠습니다. 그 동네 원주민들 우리가 더 먼저 공격한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김종서 장군이 그 동네 원주민들 먼저 공격한 거야 우리가.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네. 보시면 이번에 니케이 아시아 기사인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코로나 발발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외국 나가지 않은 거 아시죠?
한 번도 그랬나요? 외국 안 나갔어요. 한 번도 안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아, 지금까지 시진핑이?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맞아요. 나가면 욕 먹을까봐. 근데 11월에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 열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출국하겠지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때 가면 바이든하고 첫 대면 되거든요. 아. 그런데요. 네. 오늘 시진핑 주석이 해외로 출국을 했어요. 예? 오늘 어. 왜 어디를 갔지 했더니 SCO라는 정상회의,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뭔데 네. 시진핑이 계속 안 나가다가 직접 참여를 상하이 하러 가지? 협력기구? 궁금할 만 하잖아요. 네.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500원. 네. 네. 궁금한 것 나 같아서 궁금해 버렸어. 니케이 아시아도 이 기사를 쓴 거예요. 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알아야 할 4가지 이렇게 기사를 SCO? 네. 근데 SCO가 뭐냐면요. 상하이 정상회의인데 이제 2001년에 중국이 모모스탄 이렇게 끝나는 나라들 있죠. 네. 스탄 나라들 있죠. 네, 근데 중앙아시아 국가들, 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스탄 이런 여러 테러의 근거지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걸 좀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중국이 만든 협력체예요. 근데 여기에 인도랑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8개의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이 협력체계 다 인구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40%가 되고요. 중국, 러시아, 인도가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생산하는 GDP도 전 세계의 40%가 됩니다. 뭐 중국, 인도가 있으니까 러시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테러 방지를 위해서 모였는데 네. 모이고 나니까 꽤 모양새가 괜찮은 거예요. 그 인도 있죠,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모양새가. 그러니까 약간 그 소련 몰락 이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그런 느낌이 갖고 있어요. 예. 안티 미국 연합체구나. 그런 셈이죠. 지금.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도 중국 살아 있어. 아직 우리 국제적 위상 장난 아니야. 이런 국가들을 한 자리에 우리 말고 누가 불러 모으냐. 야. 아 요즘 분위기 중국 무시하지 마. 막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좀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안건이 뭐냐면 이란,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가 그 러시아 편인 벨라루스 있죠? 네. 그 벨라루스가 이렇게 몽골까지 원래는 회원국이 아니고 옵저버였어요. 예. 근데 이 중에 이란을 9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아, 이란도 가입한대요? 네. 진짜 안티 바이든 연합인데? 우리는 미국이 몹시 싫어요라는 연합군이 되는 거죠.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오. 모여라. 북한만 빠져 있죠 지금. 야, 북한도 가입할 기세 같은데. 그러면 그러게. 그리고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물러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 아주 혼란스러운데 예. 여기를 좀 이웃들이 어떻게 도와줄지도 뭐 얘기해보자. 해보자. 네, 이런 야.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이 굳이 왜 이 행사를 첫 나가느냐? 해외 순방 일정으로 해외 그 일정으로 행사로 잡았을까? 네. 이게 굉장히 처음 가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온다고 그랬어. 뭐 한국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좀 풍길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2년 얼마나 내내 안 중요하길래. 움직이던 시진핑 주석이 네. 음.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야 11월에 사실은 G20 정상회의 때 바이든 만나기로 했는데 굳이 그 전에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거를 어떤 의미겠니? 중국은 미국보다 러시아, 인도가 더 중요해.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한 그래, 메시지다. 맞아. 네. 야. 그러니까 시진핑은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 음.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푸틴하고 예. 인도의 누구죠? 무슨 총리하고 네. 모디 총리하고. 모디하고 예. 시진핑하고 예. 다 만나겠네요. 네. 그런 거기에 거죠. 터키 야. 대통령도 초청을 했어요. 터키 요즘 그러니까 중재 대명사. 터키까지 오면 진짜 안티 미국 그러네. 그 연합이 다 모이는. 이란, 터키. 미국 눈에는 거의 밉상 진상 다 모이는 겁니다. 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진회. 그런 그런 얘기가 거구나. 나오고 있고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끝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무거운 얘기들만 했으니까 예. 재미있게 좀 마무리를 하려면 네. 자 마지막 기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슬펐는데 How poor sleep can wreck your eating habits.
우리가 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진지해서 즐겁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배가 나오는 이유? 잠을 잘 못 자면 식습관이 뭔가 네, 달라지거나 부족한 영향을 받나 수면이 봐요? 당신의 식습관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가라는 건데 내가 오늘 감자튀김을 많이 먹은 이유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렇습니다. 이 연구를 해봤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며칠 밤을 좀 덜 자거나 짧게 자면 이 만족감, 포만감을 나타내는 호르몬인 GLP-1의 수치가 감소한대요. 아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남성은 수면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급증하는 걸로 나타나요. 뭔가 욕을 많이 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뭐라도 채운다는 거야. 어.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면 사탕, 도넛, 피자 같은 정크푸드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찌는 음식을 더 강하게 반응한 충동을 일으킨다.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뇌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고 잠이 부족하면 섭취를 조절하는 뇌 부분도 이제 감소시키면서 자제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진다. 잠 많이 자면 살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잠자는 시간에 안 먹으니까.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성인들이 2주 동안 단 4시간의 밤잠을 잤을 때 지켜봤더니 예. 실험 참가자들이 더 많이 먹고 체중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복부 지방, 이 내장 지방이 늘었대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 오늘 이거 준비하느라고 3시간 잤는데 아하. 어쩐지. 복부지방. 네,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네. 왜 배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이 배가 왜 나오고 있는지 잠을 자야 된다. 이 해결책은 1시간이라도 조금 더 잡아. 더 자라.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을 밤 9시에 끝내주면 네. 저는 하다 집에 가면 밤 10시 넘습니다. 그렇죠. 저도 잠은 그래요. 언제 잡니까? 네. 잠은 새벽에. 잠잘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차라리 그냥 살찌고. 여러분 우리 일찍 자요. 그리고 24시간 맥도날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자주 애용합니까? 집에 갈 밤에도? 때는 배고프면 거기가 딱 좋아. 그 잠을 못 주무셔서 그렇대잖아요. 이 실험 결과가 1시간 더 네, 자면 맞아요. 다음날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끝나면 저희 되게 배고프거든요. 맞아요. 195 버거 먹을까? 빅맥을 먹을까? 배고픕니다. 아, 재밌는 설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어에이진 스페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 좋네. 제 내장 지방은 계속 늘어날 네. 겁니다. 좋네요. 네. 근데 영연방 얘기도 재밌었고 예. SCO라고 하는 그 좀 중국. 앞으로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도, 상하이.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다 연합체. 모이는 상하이 뭐라고 했죠? 상하이 국제협력회의. SCO니까 상하이 코오퍼레이션, 코오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 뭐 이런 거겠지. 상하이 상하이 협력기구 협력기구. 정상회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진 예. 소장이 고맙습니다. 네. 네. 뭐 글로벌 라이브 이어지는데요. 네. 이만한 어떻게 더 글로벌해? 이거보다 네. 글로벌 이너프. 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